자,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2일이죠. 예,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랍니다. 설날 앞두고 증시가 뜨겁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미쳤죠. 예,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좀 며칠 쉬더니, 예,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렵죠. 예, 이렇게 좀 쉴 것 같으면 올라가고 또 오를 것 같아서 쫓아가면 물리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뭐 국내 증시는 뭐 급등했고 반도체의 힘입니다 오늘은. 내수주는 반대로 빠졌어요.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서로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왔고. 네. 오늘 이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AI가 쥐어버릴 기업, AI를 만드는 기업" 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급등하고 뭐 여기 소프트웨어는 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고 HBM4 마이크론이 뭐 "우리 HBM4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한다 그러냐." 반박을 했고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다음에 MLCC 좀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뭐 기업들 다는 못 썼고 일단 유한양행, 풍산, LS, SK바이오팜, OCI홀딩스 좀 궁금해하시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적었고 전자공시는 삼성중공, LS, 현대백화점, 네이버,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이요. 일단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 내용이고 그다음에 추론의 시대에는 로우 레이턴시 그러니까 저지연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반도체 달라진 공급의 질 공급이 크게 안 늘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비서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 도입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어제 기판 못 했던 거 두 개 플립칩 BGA 더해진 MLCC 그리고 대만 IT 동향 건설 요새 콘솔 뭐 좋다는 얘기 많죠. 요새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는데 뭐 너무 거기에 뭐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춘절이 가져올 한국의 온기 요런 내용까지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별로 안 좋았고요. 반도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야간 선물이 딱 보니까 폭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또 아침에 증시 급등하겠구나.' 했는데 뭐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월 이제 비농업 고용이 고용 지표는 좋았어요. 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소프트웨어 또 빠졌어요. 예.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아이고 이게 또 안 보이네요. 네. 오늘 이제 AI를 만드는 기업과 AI가 지어버릴 기업. 그래서 이제 이게 극명하게 대립이 됐어요. 인프라 기업은 보시면 데이터 센터 주요 성장해서 이렇게 올랐고 여기 지워버리는 기업.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 예.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이제 연기됐던 1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됐고 고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예. 13만 개나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예. 추가했습니다. 원래 55,000개 예상했는데. 실업률도 내려갔고 '이러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25년 전체적으로 연간 고용 수치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존에 발표된 고용 증가는 58만 4천 개인데 이번 수정치는 18만 1천 개밖에 증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됐던 거 중에 얼마죠? 한 40만 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고용이 이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고용 증가가 대부분 헬스케어에 집중돼 있어요. 예. 이것도 고용의 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을 상회한 고용 지표에 장 초반엔 강세 보였다가 오후에는 금리 인하 안 하네.' 이러면서 빠져버린 거죠. 요즘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3 월까지는. 국채 금리도 살짝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견고한 경제 성장, 개선 중인 노동 시장, 소비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금 성장을 보여주는 데이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준은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오늘 모든 항목에서 기대를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명백히 좋은 소식이다. 예. 소프트웨어 업종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버티브 좋았고 그래서 점점 AI를 만드는 기업, AI가 대체할 기업 이거의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고 쪼금 특징적인 건 고용이 헬스케어가 좀 좋아요. 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산업이죠. 의료 산업 내에서도 가정 방문 간병인, 그다음에 요양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가 저임금이거든요, 이쪽이 미국에서. 그래서 고용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고, 제조업은 좋았는데 정부는 또 감소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쪽 지금 수요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관망 기조를 더욱 키울 거다. 이게 참 애매해요. 임금 상승률도 높아요. 3.7. 예.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해석이 애매합니다. 아마존은 뭐 대량 해고하고 있는데, 예, 또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고 있고, 예, 근데 또 고용의 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혼재돼 있어요. 이러면 명확하게 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은 좀 쉽진 않아요. 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듭 지어줄 거는 물가 발표밖에 없고,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안 좋았었지만 물가가 낮게 나와준다면, 예, 금리 인하 확률은 다시 올라가겠죠. 물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티브는 냉각하는 거죠. 액체 냉각.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올해 연간 전망도 좋았어요. 그 메타가 인디애나에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착공한다 그랬고요. AI 인프라주는 계속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기업, AI 대체될 기업은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티브 아까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좀 올랐고, 마이크론은 마크 머피 이제 최고 재무 관리자가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물어봤나 봐요. HBM4 이번에 뭐 탈락한 거 아니냐, 이거 점유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 하고 있다, 우리 생산하고 있다, 일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9%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이러면 또 삼성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삼성도 날라갔죠. 그래서 HBM4는 점유율 얼마 가져올지 몰라요, 아직은. 그건 결정된 거 아니고, 예, 중요한 거는 뭐 HBM4 어쨌든 3, 4 모두 들어갈 거는 같고, 예, 그리고 범용 반도체 워낙 좋고 공급 부족하니까 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팔란티오 다 빠졌고요. 쇼피파이가 이제 쇼핑몰 관련된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가 좀 AI 공포 매도세, 여기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빠졌고, 로빈후드도 실적 악화에 급락. 쇼피파이, 스포티파이, 여긴 스트리밍, 음원 듣는 거죠. 여기는 좀 괜찮았고, 유니티 아시죠? 게임 엔진. 여기가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AI가 게임 개발 산업까지 위협하니까.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오늘 딱 보시면 분위기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일단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MLCC 이게 삼성전기랑 무라타가 AI 서버에 들어가는 점유율이 40이고, 뭐 나머지 기업들이 이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전자기기엔 작지만 핵심적인 부품이 수없이 들어갑니다. 바로 MLCC죠. 쌀 한 톨보다 작고요. 댐, 여기다 이 전기를 가둬놨다가 방류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이제 잘 보내주기도 하고, 또 부품 간의 간섭도 막아줘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삼성전기랑 이제 일본의 무라타, 뭐 다이오 유덴 이런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때문에 호황이죠. 옛날에는 PC랑 스마트폰의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죠. 서버 쪽. 그래서 서버는 굉장히 고사양이고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MLCC 개수가 H100 모델은 25,800개에서 최신 블랙엘 200 모델에서는 무려 25만 개, 10배가 늘어요. 이러니 여기에 MLCC가 탑재된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루비는 이제 앞으로 루비 나오는데 더 필요해요. 예. 그래서 공급은 근데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품질 좋은 고품질의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수기에도 공장 가동률이 90%로 훌쩍 넘을 정도로 수요가 좀 강력해서 재고는 쌓일 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26년 말까지 MLCC 시장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좀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고사양 MLCC 시장의 과정 구조는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전장 시장, 또 여기 자율주행도 열리잖아요. 네, 요 내용 많이들 아실 거고. 그래서 AI랑 전장, 옛날에는 PC랑 모바일인데 이제는
바뀌었죠. 여기가 고마진 MLCC고 그래서 MLCC 시장은 AI 서버라는 강력한 엔진, 자율주행차라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구조적인 호황의 초입에 들어섰다. 예. 그래서 MLCC에 여러 업체들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가장 뭐 앞서 있고 그 사막 콘덴서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막 콘덴서는 AI 서버는 아니고 자율주행차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삼성전기는 다 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뭐 언론 보도나 예전에 이제 나왔던 보고서들을 또 한번 참고해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이슈는 오늘은 뭐 큰 건 없었습니다. 오늘은 딱히 이슈는 없었고 보고서 바로 갈게요. 기업 분석부터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랭라자 병행요법으로 중국 승인 받은 거는 이번 로열티를 받았는데 유럽에 들어간 거는 좀 연기됐나 봐요. 그건 나중에 반영되겠죠. 랭라자 폐암 치료제 요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은 가파르질 것 같다. 미국 암 네트워크 최선호 가이드라인. 저기 들어가면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대를 해 보고 그다음 아직도 임상이 안 끝났어요. 너무 효능이 좋아서. 그러니까 MOS가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인데 이게 길면 좋잖아요. 근데 경쟁 제품인 그 타그리소보다 지금 환자들이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최소 1년 정도. 아직도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나올수록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자꾸만 늦게 나오니까 예 임상 데이터가 완전히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거에 좀 약간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내용이죠. 또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레버리지가 본격화된다. 레이저 티닙의 마일스톤 수치. 그러니까 저 폐암 치료제. 네. 저거를 이제 기술 수출해서 로열티 받는 거죠. 하지만 실적만으로 지금 안 되고 유의미한 반등 위해서 랭라자.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FDA 승인받은 이 랭라자 요게 아무튼 처방이 팍팍 늘어줘야 돼요.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거죠. 그걸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예. 풍산은 기대에 좀 부합은 했는데 전망이 별로예요. 무슨 전망? 방산. 그러니까 내수 방산이 많아요, 올해. 내수는 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동, 구리는 좋은데 이 대구경탄 있죠. 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뭐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요게 해외로 수출되면 더 좋은데 내수 쪽인 것 같아요. 내수는 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지금. 근데 내년에는 이제 다시 수출이 늘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 매출 가이던스 여기 나와 있죠. 증가 대부분은 내수다. 요게 약간 이제 시장 참가자들한테 조금 아쉽다. 저 내수보다는 수출이 늘어야 이익이 팍팍 느는데 예.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엔 또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시간과의 싸움 하시면 되겠고 당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네. LS전선 오늘이 제일 싸대요. 이번 4분기 LS전선 영업이익 부진했지만 해저 케이블 인도가 이 1-3분기에 좀 많아 가지고 4분기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이번 1분기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고요. 26년 4분기부터 신규 생산 능력에 유럽항 매출이 가세해서 온기 반영되는 게 2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나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전선 뭐 여전히 저는 괜찮게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중복 상장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이제 해소됐죠. 현재 시총이 7.4조인데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5.9조, 비상장 자회사는 1.5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평균이 2.3조인데 그거에도 못 미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쟁 전선 회사들은 주가가 막 다 고공행진하는데 대한전선도 그렇고요. LS가 뭐가 못나서 못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LS전선의 가치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어제죠. 어제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 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LS 2개 연달아 전선 수주 받은 거. 해저 케이블 그다음에 지중 케이블. 그래서 지금 낮은 가치에 거래 중이고 LSMNM 구리 사업하는 회사죠.
여기도 괜찮고. 구리도 좋고 전선도 좋다면 LS죠. AI 관련주예요. SK바이오팜은 좀 아쉽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감소라기보다는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엑스코프리 매출이 좀 기대 이하였대요. 그다음 마진이 낮은 원료의약품 매출도 좀 증가했고. 그래도 엑스코프리 미국 처방은 좋았어요. 처방은 좋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1분기는 좀 좋을 것 같대요.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도 매출액도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치료제 26%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톤투게더. 기존 추정 대비로는 매출은 저 정도면 딱 맞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는 쪽으로 예상보단 그렇게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4분기는 엑스코프리 출시 후 처음으로 분기에 역성장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작년에도 환율도 좋아서 수익성도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환율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엑스코프리 처방 실적은 당분간 무난히 고성장은 하겠지만 확실한 주가를 더 재평가 받으려면 두 번째 품목 도입, 그러니까 다른 물질의 신약 개발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주가는 다소 횡보할 것 같고. 예. 근데 경쟁사 이 뇌전증 치료제가 올해 특허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경쟁이 없어요. 엑스코프리 외에는. 이 점은 좀 호재죠.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 오시아홀딩스도는 실적 좋았습니다. 기대보다 15%. 예. 폴리실리콘 사업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뭐 미국의 에너지 사업 하는 요 회사들은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반대로 1분기에는 이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분기에 313억, 131억 이 정도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폴리실리콘 사업은 4분기 좋았지만 발전 사업이 안 좋았지만 1분기는 좀 반대로 발전 사업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폴리실리콘은 이제 섹션 232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산 걸 쓰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비중국 폴리실리콘 어디입니까? 오시아홀딩스죠. 세계 1위 중에 1, 2위를 다투죠. 중국 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요게 통과된다면 괜찮고, 미국 빅테크들이 좋아할 기업입니다. 구글도 인터섹트 파워 인수해 버렸죠. 예. 태양광에서. 그래서 오시아홀딩스도 기대가 됩니다. 실적도 좋았고 요새 주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주회사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러니까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해야 하는 시기가 지난해 2월까지였기에 연초 굵직한 뉴스 발표는 회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시점이긴 했다. 그러니까 지주사로서 요건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랜드가 있는데 요게 그룹의 증손회사예요. 근데 상장사잖아요. 증손회사가 자회사를 100%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죠. GF홀딩스, 현대홈쇼핑, 퓨처넷, 요 밑에 바이오랜드, 요게 증손회사. 이 회사는 직접 지분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바꿉니다. 현대홈쇼핑을 인적 분할해 가지고 회사를 합쳐버려요. 지분 100%를 다. 그래서 현대홈쇼핑도 현금성 자산 많고 현대퓨처넷도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룹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 지분 100% 취득 후 홈쇼핑은 상폐하고 인적 분할해서 투자 부문이 홀딩스에 흡수합되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 한 주 갖고 계시면 여기 그 지주사 있죠. 현대백화점 그룹에 현대 GF홀딩스 요 주식을 6.3조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현대 GF홀딩스가 100% 갖고 있고 이제는 현대홈쇼핑이 있고 밑에 한섬, 현대LNC, 현대퓨처넷,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순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근데 주주들이 그럼 이거 동의하겠냐? 현대홈쇼핑이 지금 2.3조 원 정도의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가액이 있나 봐요. 근데 교환가액, 이거 합병할 때 교환가액은 8천억이니까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싸게 거래되면. 그죠? 예.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이 누구 걸 가져가는 거죠? 현대 GF홀딩스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둘 다 PBR 0.3배니까 별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쌤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홈쇼핑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홀딩스 주식을 가지게 됐을 때 더 빠르고 더 이제 높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홀딩스가 앞으로 지주사로서의 위치도 견고하고 우려한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더 낫지 않냐,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신영증권은 홀딩스 적정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 50% 할인을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홈쇼핑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중복 이슈가 없어져요. 중복 상장. 이것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현대 GF홀딩스가 옛날에 이제 현대 홈쇼핑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가져가게 되고, 요 밑에 현대 부천의 한섬, 현대 LNC, 현대 홈쇼핑 사업회사, 그리고 요 밑에 현대 바이오랜드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5,000원 올렸고, 요런 뭐 이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두 가지인데, 추론의 시대. 지금 반도체 가격 엄청 올랐죠. 뭐 계속 올라요, 진짜. 트렌드포스의 메모리 고정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1월 말에 전월 대비 86.1, 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10%. 너무 많이 올랐죠. 예. 분기 계약하는 모바일 D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반 서버 D램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CPU 있죠. CPU. 예, 요거를 2개월 이상 선행하는 회사가 대만의 에이스피드라고 합니다. 근데 1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3.2% 증가하게 됐고, 전년 대비로는 이제 28.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서버 CPU가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서버도 좋다는 얘기예요. 서버용, 저건 AI보다는 일반 서버. 그럼 이 일반 서버는 보통 추론 수요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대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은 AI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데이터의 대역폭, 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추론에서는 그거보다는 지연이 안 돼야 돼요. 예, 저지연. 요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와 이거 D램과 스토리지를 빠른 속도로 연산 칩에 엔비디아 칩이 있으면 D램과 낸드가 옆에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빨리 보내주는지, 이게 관건이고, 낸드에는 SSD에는 컨트롤러 IC가 이제 있고, 요거 경쟁력이 또 중요하죠. 요런 거 하는 회사가 파두잖아요. 그래서 파두 주가가 요새 난리가 아니죠.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리고 27년 말까지 D램 회사들에서 D램의 생산이 확대된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ASML은 2030년까지 메모리가 연산 CPU나 이런 거 GPU보다 우위에 쓸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달라진 공급의 질. 27년 공급 증가 1%에 그친다면 이번 D램 사이클은 최소 27년까지 이어진다. 진짜 공급 증가는 28년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서버 중심의 D램 수요는 줄일 수가 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이건 가격 오를 것 같고, 달라진 공급 구조 때문에 수요가 꺾여도요, 재고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떤 제품 많이 갖고 있냐. 예를 들면 HBM이 더 많니? DDR5가 더 많어? 이런 비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HBM은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이며 주요 가속기 빅테크 고객과 세트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밀려요. HBM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이걸 여기서 주도권 잡아야 다른 그 범용 D램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휘청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범용 D램 이익률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결국 HBM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우리는 범용하겠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HBM의 좀 공급 부족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질 신규 공급이 없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청주의 MIOX 이런 것들이 좀 기여 일부 할 것 같고, 27년에는 용인, 평택 4번째 공장, 여기가 조금 늘어나서 공급 증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고민해야 될 건 27년부터 진짜 느는 질. 올해는 편하죠. 그리고 요게 SK하이닉스의 D램 웨이퍼 평균 생산 능력입니다. 근데 보시면 증가율이 18, 13 뭐 이러죠. 두 자릿수예요. 근데 이제 HBM은 공급이 없죠. 내년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올해랑 내년. HBM 아닌 경우.
그러니까 HBM은 19에서 23 나오는데 범용은 이거밖에 증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반도체 쉽게 지금 꺾이지 않겠구나.'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엔트로피 따면 AI 에이전트는 AI 챗봇 대비 또 여기도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AI 에이전트에 여러분이 뭘 시키면 얘는 4 배나 많은 토큰을 써요.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이거 다 저장해 놔야 되거든요.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며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반도체, 전력 등 AI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환경이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아무튼 요런 겁니다. 모든 직원에게 그러니까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나랑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구도를 짜주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서 다 해 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 뭐 해야 돼?" 이러면 이런 것만 다 짜 주면 얘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지금 AI는 우리가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기업에선 벌써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질문에 대한 응답 샘상,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가지고 얘가 업무까지 하고요. 행동하고 결과를 보여줘요. 예.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죠. 그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 거예요, 빅테크가. 예. 데이터 센터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계속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플립칩 비즈에 더해진 MLCC 호재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고, 글로벌 전기전자 부품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서버 노출도가 커지고 있죠. 일본의 이비덴이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에서 많이 성장한 기업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고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노 공장은 작년부터 가동을 했고 AI 서버 비중은 100%. 그러니까 이비덴이 정말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거죠. 투자도 이렇게 늘리고 있고. 예. 감마 공장은 이제 27년 이후로 양산 들어간다고. 대면적이에요. 국내 업체들도 지금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실적 개선 신호가 포착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플립칩 비즈에 이게 비메모리 기판입니다. 그래서 완전 가동 시기가 원래 27년으로 봤는데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져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흑자 전환이 좀 빨라진다. MLCC 시장도 좋죠. 견조하고 공급은 적고 글로벌 1위 무라타는 시장 수급 환경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라타는 서버, 현재 데이터 센터용 MLCC가 중심이며 강한 수요다.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 AI 서버, 네트워크 투자 지속으로 수요가 견조하다. 타이어유대, AI 수요 견조. 다 AI 서버죠. AI 서버, TDK 다 똑같이 MLCC는 AI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가동률을 90에서 95%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고 서버형 주문 유입이 지속되면서 어쨌든 이제 서버형으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재고가 안 쌓인대요. 삼성전기도 안 쌓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공급과의 경험을 다 해 보니까 반도체랑 똑같아요. 함부로 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희소해지는 거죠. 삼성전기 목표가 37만 원,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76,0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유니마이크로는 이제 경쟁사죠. 여기가 PER이 37배, 이비대는 36.5, 무라타가 20배.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또 여기에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요. 예.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되고 공급 업체들의 보수적인 생산 능력,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나 기판이나 뭐 스토리가 똑같아요.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 늘면서 단가 올라가서 수요 폭발하고 공급은 못 증가하고 이 구조가 이어지는 거죠. 1월 대만 서버 ODM 서버를 대신 만들어준 업체들의 합산 매출이 12월 사상 최고치. 얼마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좋은 거예요. 서버니까. 엔비디아 NVL72 서버렉 출하량도 GB300 수요 확대 효과로 힘입어 처음으로 6,000대를 이제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예, 그러니까 서버렉 출하량이 엔비디아에. 차세대 또 베라루빈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당연히 출하가 잘 될 것 같고 25년도에 29,000대 서버렉이 출하가 됐는데 올해 85,000대, 내년에 10만 대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AI 및 PC 수요, HP 고성능 이제 컴퓨팅이죠.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기판 사업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플립칩 BJ 업체들의 합산 매출이
이제 가격 전가도 하면서 22년까지 회복이 됐나 봐요. 네, 킨서스는 월간 매출 기준 사상 최고치. 네. 그러니까 단순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서버만 아니라 CPU, 기판까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판 업체들이 설비 투자해도 1-2년 후에나 가동이 들어가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대만 주요 메모리 업체들 모두 사상 최고 월 매출 달성을 했고요. 예. 상대적으로 메모리 비중이 높은 대만 업체들 대상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초과 주문과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장기 계약 맺자 이런 거죠. 가격을 고정시키고 싶으니까 고객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죠. 예. 더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계약보다는 조금 텀을 좀 짧게 하는 거죠. MLCC 역시 일본 무라타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시사한 만큼 여타 부품과 유사한 판가 인상 국면이 기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기업들의 이런 실적 호전은 MLB, CCL, 동박, 유리섬유, 드릴피트 등 국내 주요 이런 AI 밸류 체인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주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매출이 늘었습니다. 1월에. 기판까지 해드렸고, 건설은 좀 짧아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통해 건설업종 내에 누적되어 있던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됐죠. 미분양도 이제 대우건설 다 반영시켜버렸고, 근데 역대급 올해 정비사업 수주를 따낼 것 같아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기 중심으로 80조 원 규모의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정비사업이 좀 열린다고 하는데, 예, 여기다 원전까지 있으니까 예, 올해 이제 먹거리가 많은 거예요. 플랜트도 예, 화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삼성 E&A가 잘하죠. 원전은 더 강해질 거고, 현대건설만 좋았지만 GS건설과 DL, ENC 같은 기업들도 컨소시엄 맺어서 갈 수도 있다. 원전 시공 경험이 있으니까요. 2020년, 21년 PER 기준 현재 할인 구간에 있는 삼성 E&A, GS건설을 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시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는 이제 현대차가 외국인 지분율이 좀 떨어졌는데, 현대차 올해 실적 기대감은 별로 안 높아요. 로봇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그래서 로봇의 성과를 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로봇 생태계 루프 핵심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투자를 다른 계열사보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직접 로봇의 행동 데이터를 제공받고 로봇의 훈련 센터 같은 거 운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의왕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예. 27년도에 차량에 탑재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변하고 있고요. 여기 현대차랑 테슬라 비교한 거죠. 여러분들 시총 엄청 싸죠. 여기는 PER 205배, 10배. 순이익은 더 많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여기가 훨씬 크죠. 여긴 400만 대, 여긴 170만 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랩. 네. 자율주행도 이번에 아트리아, AI, 고도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랑 비교하면 좀 명확하죠. 현대차가 싸 보여요. 테슬라랑 막 비교할 건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테슬라가 너무 비쌀 수도 있고, 아니다, 저 정도 당연히 받아야지 미래를 바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차가 싸 보이고 매출이나 이익은 훨씬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뒤늦었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스케줄입니다. 그 현대차 그룹 RMAC 투자규조 발표하고 로봇 공장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그 로드맵,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2분기에 발표할 것 같고, 3분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발표할 것 같고, 4분기는 이제 모셔널 로보택시, 아이오닉 5가 웨이모에 들어가요. 안성 배터리 캠퍼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올해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역사상 가장 긴 춘절이 한국에 가져올 인기다, 이런 내용인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2월 15일부터 9일간 열리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일본에 가는 중국인들이에요. 급감하고 있죠, 진짜. 예. 옛날 같으면 많이 갔을 텐데. 그래서 방일 자제를 공고했죠. 하늘령 때려버렸죠. 12월에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가는 게 45%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전혀 감소했다기보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관에서도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답변이 많았고,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되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이 옛날에 면세점에서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화장품 대량 매수해서 가져갔거든요. 이젠 그런 풍경이 없어졌죠, 거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기반 2019년에 70%, 네. 그리고 2025년 기준 51%로. 예.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쇼핑업 비중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은. 네. 따이궁 수요가 좀 준 것도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줄어든 만큼 또 딴 데로 간 거죠. 그리고 뷰티, 의료 관광 여기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면세점 지출은 줄고 기타 관광 쇼핑 비중은 늘고 있다. 예. 기타 관광 이제 쇼핑은 면세점 같은 특수 채널이 아니고 편의점, 의류 소매, 음식료 뭐 이런 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나면 서비스업이 좋아져요. 여기 다 서비스업 수출로 잡히거든요. 생산 증가하고 고용 확대도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시하고, 공시가 어디 갔나요? 자,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스 2척 수주 따냈습니다. 조선주 답답하지만 기술력 좋죠, 삼성중공업도. 자체 개발한 공기저항 저감 장치인 세비어 윈드캡으로 선박을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뭐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낸다고 하고요. 26년 수주 목표는 139억 달러, 현재 누적 한 7척, 한 12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주 선종은 LNG 운반선 2척, 에탄 운반선 2척, 그리고 컨테이너 운반선 2척, 원유 운반선 1척 등 수주를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25년 4분기에 영업이익률 10.4%를 기록을 했고요. 뛰어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괜찮았고, 거제 조선소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군함 건조 능력이 좀 부재해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주식 소각 결정 LS고요. LS가 50만 주 주식을 소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합병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식 소각까지 합니다. 77만 8천 주를. 그래서 어쨌든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가 이렇게 임원들이 대량 매수한 건 좀 처음 봤는데, 최수연 대표부터 이 여러 명의 임원들이요, 자기 회사 주식을 25만 4천 원 정도에 이제 장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저가 매수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블랙락 펀드에서 인수를 했네요. 지분을 일부 5% 정도. 그래서 운용 자산이 20조 원 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블랙락 하면 유명하죠, 자산 운용사로. 거기서 이제 그 블랙락 펀드의 어드바이저스에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지분 취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439, 현재 3시 20분인데 아마 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6% 신고가를 또 냈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삼성이 먼저 20만 원 고지로 지금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반도체 좋았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좋았고, LS가 오늘 좋았습니다. 한미반도체, HBM 또 마이크론이 한다고 하니까 영향받았고, 포스코인터, 삼성전자, 건설기계, 두산도 좋았습니다. 삼양식품, HD현대, 그다음에 은행주도 좋았고, 많이들 고르게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네, 좀 빠진 거는 오늘 LG전자,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거랑 LG그룹, 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반등했던 기업들이 추가 모멘텀은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쉬어갔다. 코스닥은 일단 알테오젠이 강보합인 가운데 오늘 CMTX, 파두, 특히 파두가 이제 낸드 쪽이죠. 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공급 계약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원익이 어제 이제 좀 부진했던 게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좀 어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부장은 괜찮았고, 반면 휴젤은 어제 실적 좋던데 왜 빠지는 거죠? 어제 숫자 좋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좀 빠졌고, 예, 반도체도 일부 빠지는 건 또 빠졌네요. 예. 그래도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대금 쪽에서는 파미셀, 뭐 현대 GF홀딩스 아까 합병, 예, 호재죠. 네, 요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고, 그리고 한온시스템 오늘 또 어제 많이 가더니 좀 약간 빠졌고, 하나솔루션 쉬어가고 있고요. 약간은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현대 ADM, 뭐 오리엔트 전공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 같고, 아이센스 그죠? 어제 보고서 보셨죠? 드디어 시작인가요? 정말 못 갔는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가나 봅니다. 이제 좀. 네. 좀 잘 갔으면 좋겠고, 파도 좋았고, 한솔아이온스도 그때 "안 간다, 안 간다." 어떤 분이 막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간 게 아니고 그냥 많이 갔어요, 최근에 또 보시면. 네. 그죠? 왜 안 가는지는 뭐 당시에는 알 수는 없죠. 오늘은 소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부 바이오 또 휴젤 같은 피부 미용 요런 쪽은 뭐 쪼금 빠지는, 뭐 로봇도 일부 빠졌고, 예,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어쨌든 주식을 좀, 잠시만요. 외국인이 어디 갔나요? 외국인들이 오늘 개인들 4 조를 팔아 버리셨네요.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이 다음은 외국인이 올리려나요? 아무튼 오늘은 개인이 많이 팔고, 예, 외국인은 좀 사 버린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좀 보겠습니다. 섹터는 홈쇼핑 아까, 예, 현대 백화점그룹, 그리고 석유화학이 오늘 대한유화도 좋았고, 금호석유, 예, 이쪽 좀 못 갔었죠.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오늘 뭐 삼성의 날입니다. 예. 삼성 갖고 계신 분들 참 진짜 이게 이제는 이거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 유혹 다 참고 안 팔고, 그것도 참 능력입니다. 참 쉬운 거 아닌데. 이렇게 올랐는데 안 파는 것도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건설기계 요즘에 분위기 좋고, 증권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LS증권이 6,300원 갔네요. 자, 종합상사도 좋았고, 요새 종합상사 분위기 좋죠. 예, 굴뚝주들이 좋아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괜찮은데, LG엔솔이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괜찮았고, 폴더블폰도 좋았고, 피팅도 오늘 좀 올랐네요. 지주사 오늘 뭐 LS 좋았고, 네, 현대 GF홀딩스 다 괜찮았습니다. 좀 빠진 거는 오늘 렌터카 좀 빠졌고, 레드캡토가 뭐죠? 오늘 왜 이렇게 빠졌죠? 배당 나겠나? 실적은 그죠? 배당 낙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배당 낙 같기도 하고. 네. 배당 낙은 아닙니다. 3월 11일이니까. 근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빠질 건 빠진 실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배당 낙은 3월이고, 오늘은 태양광 좀 빠졌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좀 쉬었고, 네. 자동차도 좀 쉬었습니다. 뭐 나쁘진 않고요. MLCC도 오늘 일부는 쉬었다. 삼성전기는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마무리해 드리고, 뭐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분위기도 좋았고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좋고요. 이제 이러고 5,500을 이제 5,500까지 왔거든요. 정말 이게 위 또 잃어버렸어요. 이거 보이세요? 아찔하죠? 근데 계속 갑니다. 왜? 이익 대비 주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안 갔죠. 그럼 또 코스닥은 또 한번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동성도 폭발하고, 예, 시장을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잘 들고 가시고, 다음 주도 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오늘 좀 못 해드린 내용까지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